현재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결국 9월중 거대한 지진이 일본 전역을 덮칠 것이다. 멀쩡한 지반이 액상화되어 뻘같은 형태로 변하고 해변에서는 대지진의 전조인 대왕산갈치가 올해만 벌써 7번째 발견되는 등 일본 정부는 이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SNS에는 그동안 발생한 모든 전조현상들이 점차 하나로 모여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를 날리는 한 현상이 추가로 제보되자 이에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력이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일본을 떠나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규모 7 이상의 강진들 그리고 최근 연속으로 찾아온 태풍들로 그야말로 고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난카이 대지진 경보를 해제하는 등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뜬금없이 기시다 총리의 전격 퇴임까지 발표되면서 오히려 현재 대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일본 정부가 재앙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의심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SNS에 갑자기 평평하던 지반이 뻘같은 형태로 변한 영상들과 지방 곳곳에서는 땅꺼짐 현상, 멀쩡하던 전봇대가 휘어지는 등 기이한 제보들이 속출하였고 실제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본의 한 지질연구팀이 도쿄의 도로를 직접 조사한 결과 동일본 때도 8천여 곳에 지나지 않았던 액상화 현상이 현재 2만 곳에 추정이 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SNS에 올라온 한 제보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죠. 일본 미야자키현을 담당하는 소방관들에 따르면 6월 8일 미야기현해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3일 뒤인 6월 11일 오후 4시경부터 동네에 웬 가스 새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신고가 무려 130건이 접수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원인 모를 냄새는 금세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삿포로 북서쪽에 있는 즈시시에서도 그 제보가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전문가는 해변가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유조선 운항으로 인한 선박의 배기 냄새가 퍼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마저도 보통 10분 정도면 사라지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지역에서 장시간 동안 냄새가 지속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즈즈시의 해상보안부 또한 선박에서 냄새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토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즈즈시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을 모조리 다 확인하였음에도 연관성이 전혀 없었음을 발표하였죠. 일본의 유명한 지질학자인 아카시 마나부 교수는 즈즈시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가 안반 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라며 이 냄새가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거대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한 달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그저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잊혀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이 지날 무렵 도쿄 하늘에는 이 같은 구름이 나타났고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 현상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있었던 사건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무지개 구름이 일본에 출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8월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SNS가 온통 떠들썩할 무렵 야후에는 무지개 구름이 나타났다는 뉴스가 메인에 걸렸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대단한 길조라 여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정확히 4일이 지나고 후쿠시마에서 진도 규모 동경3 규모 긴급 지진 속보가 발견됐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러 규모를 낮춰서 발표했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었죠. 무지개 구름, 즉 체온이 나타난 직후 발생한 대규모 지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아무 근거 없는 괴담이다. 지진 발생을 미리 알려주는 구름 같은 건 없다라며 정확히 잘라 부인하였지만 단 한 가지, 해양 생물들의 이상 현상은 전 세계 학계에서도 지진 전조 현상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현상이죠.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지진 당시에도 107마리의 고래가 남부 해변에서 집단 폐사하기도 했었으며 과거 2001년 히로시마 지진 발생 2주 전 고래 171마리가 해안가로 떠밀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자기장에 예민한 고래들이 계속되는 미세 지진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 분석했으며 비슷한 사례로 힘에 살고 있는 상관치 가해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면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왕산갈치가 해변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표적 지진 전조현상으로 알려져 왔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 심해의 지각이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면서 해류가 변화하고 그 영향으로 상갈치가 해수면까지 떠올라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이들은 또 한 번 오키나와의 해변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죠.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갈치는 그 크기가 무려 166cm에 달했고 꼬리 지느러미 일부가 잘려져 나간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거대한 크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벌써 올해만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7번째 상갈치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현재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 올해에만 7번째로 발견된 대왕상갈치, 무지개 구름까지 지진 전조현상만 총 3가치가 목격된 상황입니다. 아예 해탈해버린 몇몇 일본 시민들은 일찍이 만약 대지진이 온다면 일본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웃긴 것은 동아시아의 이웃 국가인 한국은 자기네들을 무조건 도와줄 것이라며 이미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후원한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한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조차 모금에 가담했으며 그 성금은 무려 총 560억. 이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이웃 국가들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지만 일본에 대한 반응은 한국 제품 안전상 문제 생길 수 있어 거부. 독도는 일본 땅. 오히려 우리 한국인이 재해 현장에 빈집털이를 하고 다닌다. 일본에 온 한국의 구급대원들은 재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꿀만 빨았다는 등의 유언비어 확산을 하기에 바빴죠. 한국의 대기업들의 부품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 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댓글은 베스트 댓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까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기사입니다. 슬프다 90개, 속 시원하다 22,000개. 저도 한 인간으로서 일본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참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하여 댓글에 남겨주세요.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째 열대야 기후가 나타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슬슬 태풍도 하나 둘씩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더운 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드시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TV였습니다.